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8월 26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HLB 제약, 넥스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5% 하락했고요. 코스닥 0.26%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간에 둘 다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은 좀 반등을 했지만 코스피는 계속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별로 오늘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종목 강세의 그런 장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는 3,6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을 1,100억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또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21선과 61선이 벌어지는 코스피 차트 자체가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5일선을 좀 태웠지만 여전히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 음봉이 나오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요. 달러는 올라가고 원화는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가치가 한국 증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한국 증시를 매도를 하고 이제 미국 증시로 들어가는, 미국 증시를 사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를 팔았을 때 달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달러를 얻기 위해서 미국 증시를 선제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좋아서, 뭔가 미국 경제가 좋아서, 특출나게 좋아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차익을 뭔가 얻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이런 환율에 의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그런 규정이 있을 거고요. 이 큰 투자자들이 뭔가 하루하루마다 뭔가 변화하는 그런 숫자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기준을 움직일 수 있는 수치까지 환율이 올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이틀 연속 이제 매수를 좀 했지만 그런 매수량을 이겨내는 또 매도량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3일 연속 매수하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별로 좋지 않고요. 코스닥을 보았을 때는 코스닥도 V자로 좀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아직 못 왔다. 그래서 21선을 넘지 못했고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양봉을 띄우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었지만 환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가면서, 특히 오늘 오전에도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코스닥이 눌러졌던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도 뭔가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에 의해서 철저히 그런 환차익을 얻기 위한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한국 증시는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보시면 1.35%로 이전보다 계속해서 뭔가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크게 나쁘지 않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자체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고요. 여전히 환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코로나19에 대해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HLB 3,350원 올라서 53,000원 6.7%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또 올라오면서 53,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VI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VI 돌파는 못하고 마무리 지었지만 이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시 자체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HLB 자체는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더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1선,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부터는 자리를 한번 잡고 추가적인 더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HLB 자체가 이 아래 구간에서 결국에는 매직 구간을 겪으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 자체에서 결국에는 저점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매집 구간을 겪었고요. 여기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때는 이제 임상 발표라든지 리브라센입의 그런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백신 결과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자회사의 그런 소스들까지 추가가 되면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보라센입도 상당히 효과가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NDA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지는 않고요. 뭔가 조금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긴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제 나노코박스라는 그런 베트남의 항원 백신 효율이 이제 96.5%죠. 예방률이 96.5%에 달하는 그런 백신이 예고가 나오면서 이제 그 HLB가 그런 백신에 대해서 글로벌 권리 인수를 하면서 판매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MOU 체결에 해당되지만 MOU 체결을 하면서 이제 기사를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좀 하게 된다면 그런 판권을 완전히 인수를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LB 제약이 그 삼성 제약을 인수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있기 때문에 HLB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HLB의 자회사인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넥스트 사이언스보다 HLB가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은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 사실 저도 뭔가 딱히 정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함으로써 인해서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목표가는 이제 6만원 정도, 6만원 후반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4일에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25일에는 조금 팔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정도의 량을 다시 한번 매수를 했고요.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사실 팔았다가 샀다가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매수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HLB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HLB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에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HLB에 대해서 이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좀 줄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의미 있게 좀 감소를 하는 그런 구간이 나왔고요. 8월 24일 날 670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720만 주에서.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50만 주가 감소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공매도 잔고의 그런 하락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 하루만을 보고 좀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 움직임을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감소를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 상승과 굉장히 큰 이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HLB가 공매도에 대한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5만 원 이제 돌파를 했지만 조만간 이제 6만 원도 돌파가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HLB 추가적인 더 상승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HLB 제약이고요.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1150원.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큰 파동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 큰 파동의 상승에 대한 그런 조정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 21선과 갭을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뭔가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월봉이라든지 이 주봉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뭐 기다릴만 하다. 하지만 이 주봉의 패턴을 보면 1차 상승 이후에 큰 횡보를 겪었을 때 2차 상승이 지금 나왔는데요. 1차 상승분에 대한 만큼 2차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오를지는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신규 진입보다는 원래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HLB 제약 일단은 나노코박스를 글로벌 관리 인수를 했을 때 충분히 그 나노코박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약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넥스 사이언스고요. 150원 하락해서 27,100원입니다. 오늘도 뭐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 중간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150원 하락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나노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상 승인이 거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추가적인 더 하락 없이 이 정도 라인에서 자리를 잡은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넥스 사이언스가 이 전고점을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엄청 저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HLB라든지 HLB 제약보다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분을 10% 가지고 있다는 그 소식 이외에는 사실은 나노코박스와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믿고 계속해서 고점에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어디까지 가나 지켜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요 구간에서 새로 진입을 하셔서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그런 소스를 원래 보시던 소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상으로는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좀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그 발표를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이 3, 4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HLB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런 기업이 좀 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내일도 추가 상승이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좋은 움직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